오, 지금 재훈 쌤 좀 기다리는 것 같아. 네, 준비하고 있어요. 식사 많이 했어. 웃을 준비에 완벽한 타이밍에 저 바보 같은 목소리. 네. 아, 이것 때문에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람들은 반가워하고 있어. 네. 사투리가 권력이 되는 유일한 방송. 아하. 너무 좋아요. 사실 예, 경상도, 예. 부산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예. 저런 얘기하면 바로 골목으로 아, 끌려. 그렇지요. 예. 제가 웬만하면 댓글을 잘 안 보는데 댓글에 저에 대한 악플이 하나 달렸습니다. 뭡니까? 뭐라고? 저 새끼 사투리 쓰는 거 꼴보기 싫어서 못 보겠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더 쓸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사투리만 쓸 거야. 우리 표준어, 우리 방언 아.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럼요. 아, 그럼 뭐 표준어가 뭐 언제부터 표준어였어? 서울 중심주의 예. 사파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다 자기 뿌리가 따로 있는 겁니다. 네. 예, 다 따로 있으니까 각자 존중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가자! 그 사실 이제 오늘은 어떤 아이템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네. 그 이제 민주주의의 이 활동에 있어서 네. 꽃은 사실 이제 정당 활동이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 그 정당을 네.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예, 예, 예. 해산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 사실은 시의성 있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예. 우리가 원하는 대표자를 뽑기도 하지만 예. 그 대표자가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거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면 끌어내리는 것도 네.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정당 역시 네. 우리가 선출할 수도 있지만 해산할 수도 있다는, 특히 작금의 자금에 한 정당 내란이라는 네. 있을 수 없는 이런 네. 것들을 공조하고 막 같이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것이 체제의 위협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같이 국가를 꾸리고 같이 이제 이게 살아갑니까? 예. 국가라는 울타리를 같이 만들어서 같이 보호를 해야 그래야 같이 살잖아. 네. 우리의 체제를 인정을 안 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인정을 안 하고 이걸 때려 엎어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니네가 만든 헌법 같은 거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딴 거 나한테 들이밀지 마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할 거면 여기 살지 말고 딴 데 살아야 돼. 네. 아, 요런 얘기거든 이게. 정당 근데 해산 전에 예. 정강훈이랑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궁금해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당대당 합병이 되려면요. 예. 상대도 최소한 의석이 있어요. 아 그래요? 상대도 아. 의석이 있어야죠. 방법이 있잖아요. 뭡니까? 그쪽에서 한 명이 그쪽으로 옮기면 되잖아. 아, 꺼주기. 네. 아, 구워주기. 네, 구워주기를 해가지고 가면 안 그거는 되니까. 아주 큰 용기를 내야 돼. 아 그렇군요. 보통 다음 정치 인생을 내가 끝낸다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그 큰 용기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뭐죠? 공천에서 잘렸을 때. 그러면 이제 공천에 낙천이라고 아. 표현합니다. 그러면 나는 뒤가 없기 때문에 어. 바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김인진 씨는 거의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아니요? 비례대표는 예. 당에서 내보내야 아 그렇구나. 내가 그만두면 나만 날라. 아 역시 예, 민주주의입니다. 왜냐? 그렇군요. 민주주의의 비례대표는 그 당을 보고 지지한 것이지. 네. 그렇죠. 네가 잘라서 네 혼자 된 거 아니잖아. 아하. 네, 그런 얘기죠. 예. 그렇고요. 자, 오늘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결말을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예. 다만 아쉬운 것은 아쉬워요? 지금 이 결말을 국민의힘 해산이 아쉬워요? 아니, 지금 이 국민의힘을 결말을 해산시키고 싶은 마음이 원하는 없는 거야? 우리 나가 싸웠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 결말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긴 하나. 그간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그렇지. 군부 독재나 아니면 악행을 저질렀던 정치인들이 나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 장치, 시스템을 만들어 놓거나 이거 약간 갸우뚱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앞에 거 해산했으면 지금 국민의힘은 비교해서 동일 선수에 비교했을 때 어떠냐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갈 텐데. 네네.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그 정당 정치를 평가를 받을 때 네.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 된 나라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정당 정치의 입사. 제대로 좀 이제 그 딱 그 두 다리를 딱 딛고 선 지가 얼마 안 된 나라다 그렇죠. 보니까 옛날에 부실했을 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근현대까지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소위 말하는 2% 룰이라는 게 있어요. 2%. 2% 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거의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거쳐야지만 되는데 네. 그 전에는 네.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저한테 너무 슬픈 이야기라서 어, 왜 그렇죠? 슬프지? 당사자였거든요. 아, 당사자. 해산의 당사자. 제가 있었던 당은 매번 네. 선거 때마다 해산됐습니다. 아, 이 슬픈. 야, 이거 무슨 일이 아닌데? 예, 무슨 일이 아닌 것이. 우리 공화당이었나요? 아니구나. 예, 뭐 뒤에 쭉 나올 네, 네, 네. 진보신당부터 뭐 기독당 아니야? 기독당? 뭐 노동당 네. 뭐 이런 당들에 제가 쭉 네. 몸담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우리의 그 야만의 정당 정치 시절에 네. 진짜 모욕적인 명칭이 있어요. 네. 뭐죠? 군소 정당. 아, 군소 정당.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예. 가자 마산 아구당 이런 거 이렇게. 입이 크야 가입이 됩니다. 예. 사실 그게 이제 네. 그 남을 부를 때 네. 예의를 좀 갖춰서 불러야 되는 그렇죠.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수 정당도 아니고 네. 군소 정당이면 네. 그 소수 정당을 몇 개 묶어서 그냥 싸잡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기독당이나 뭐 진보신당이나 뭐 민노당이나 뭐 다 그 조그만 애들 뭐 이런 거 모인 거 아니냐. 네. 요렇게 묶을 때 이제 군소 정당이라고 했거든. 음. 군소 정당 출신. 네. 아. 방금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방송처럼 못해요. 아니, 소수 정당이나 이렇게 어. 하는 게 원외 정당. 원외 정당. 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정치외교학과 네네. 학도로서 네네네. 늘 배울 때 다당제의 폐해. 아, 그렇죠. 다당제의 단점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군소 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 정당 난립이라는 그 표현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을 그렇게 써놨더라고. 아니 교과서에 난립이라는 써있어 표현. 교과서에. 교과서에 써놨어. 그렇게 교과서에 표현하는데. 난립이라고. 네. 사례 독일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난립이라고 나옵니다. 적어도 제가 있었던 정당은 네. 1.8%에서 1.9%까지 갔어요. 2%의 병을 1.9까지 다 온 거거든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이러다 보면 그 소위 2% 벽이라는 게 뭐냐? 이 2014년까지 존재했던 네. 정당법 제44조 1항 3호입니다. 아, 예.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자를 낸 정당이 예. 득표율 2%에 미달할 경우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네. 아.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양대 거대 정당들, 네. 거대 정당들은 그 국회의원 선거가 딱 있으면 마지막에 몇 명으로 이겼냐? 와! 하잖아요. 네. 저희는 한참 있다 결과 나오거든요. 아 맞아, 처음에 공개합니다 할 때 쫙 하고 거기 안 나와 일단. 일단 그게 안 나와요. 거기 안 나와. 한참 있다가 군소정당들이 몇 프로 받았는지 나중에 나오는데 나중에 그때 저희는 손에 땀이 흥건합니다. 아, 과연 우리는 앞자리가 2일 것인가 아닌가? 왜냐? 어차피 그 투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렇지. 오차범위가 있는데 어. 2%는 어차피 다 오차범위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2%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네. 결과에 2%가 안 넘을 수가 있어요. 아. 아니 근데 진짜 잔혹한 법인 게 네. 지금 이제 손에 땀이 흥건하다 했지만 2% 득표율을 박아 넣어 버리니까 1.98%를 득표했어도 해산입니다. 해산입니다. 등록 취소가 돼. 그래서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정당은 그 정당의 이름을 한번 썼기 때문에 네. 다음 총선 때까지는 네. 이 정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 해체했기 때문에 똑같은 명칭은 아예 못 씁니까? 등록 취소가 되고 말소가 돼. 그러니까 계속 바꿨다니까. 진보신당, 아. 노동당, 자, 그러다 보니까 녹색노동당. 이 불쌍한 녹색당이 항상 앞세우는 게 뭐냐면 우리 녹색당은 대한민국에서 이름으로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아, 예. 같은 이름을 계속 쓴 정당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녹색당 본류 정도로 하면은 네, 오래됐다. 녹색당 계열 정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녹색당은 등록 취소가 되면 이름을 살짝 바꿔서 네. 재등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녹색당 더하기. 자, 그럼 이제 녹색당 더하기 창당 대회인데 네. 그렇다면 이 정당은 원래 녹색당 창당 대회를 했다가 네네네. 총선 이후에 2%를 받지 못하여 예. 다시 재창당할 때 녹색당 이름을 쓸 수가 없어. 예. 녹색당 더하기 더하기. 당. 진짜 사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럼요. 녹색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어. 당의 구성원 당원들도 그대로고 네. 당의 주요 지도자들도 그대로고 네. 당의 강령이나 정강 정책도 똑같아. 네. 근데 이름을 법으로 쓰지 말라는 거야. 아. 그래서 그냥 녹색당 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김재원 쌤이 몸담았던 진보신당. 예. 진보신당도 2012년에 녹색당이랑 나란히 네. 나란히 이제 등록 취소가 됐죠.
근데 방금 가슴 아픈 역사. 예, 근데 굉장히 조롱하듯이.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마지막까지 진보신당에 남았던 잔류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진보신당에 있었어요? 아이고 잠깐 있었죠. 네.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 오래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대 때는 다 한 번씩 바람이 들어요. 아, 그렇죠. 자연스럽게 좌파 바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이게 잘못된 바람이라는 걸 깨닫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보통 잘못을 깨닫는 데 오래 걸리면 저렇게 됩니다. 33살 먹을 때까지 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사회에 정말 예. 작은 가치를 지키기 위한 네.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예. 있었다. 저희가 이제 저는 진짜 예. 나쁜 당원이었던 게 그 와중에도 2007년 대선 때는 정동영 찍었습니다. 얀지 양아치네. 자, 혹시 예. 당시 진보신당의 대선 후보는 누구였나요? 진보신당의 대선 후보는 그때는 민노당이었습니다. 네, 민노당이었으니까 민주노동당. 권영길. 권영길 예, 선생님. 권영길 선생님 저 정말 눈물로 존경했습니다. 아.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저도 예. 눈물로 존경했지만 네. 정동영 찍었습니다. 아. 이제 이명박이 되는 꼴은 너무 볼 수가 없어요. 이 슬픈 역사가 다 네.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진보신당은 2012년 이후에 이름이 뭐냐? 진보신당 연대회의입니다. 네. 아니 그게 너무 이상한 이름이잖아. 진보신당이면 진보신당이지. 네. 연대회의는 회의가 붙으면 다른 법적 기구라는 의미가 되잖아. 뭔가의 의결기구. 그러면 역전압 같은 거예요. 진보당당 같은 거거든 그게. 말씀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얼마나 고민 끝에 만들어낸 이름인데. 실제로 저거 실제로 당원 투표로 저거. 그럼요. 네. 예, 옛날에 그 다음 카페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그 선거로 한 거예요. 오. 카페 멤버였어요? 카페는 안 가입해요. 이거 이게 약간 페이퍼 당원. 저희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녹색당과 진보신당 다 존중을 하지만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다라는 저희가 사실은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법안이에요. 그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선거에서 득표를 조금 못했다고 너네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어. 사라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아니 그럼 1.98%하고 2% 차이는 뭐예요? 근데 1.98% 얻으면 당이 없어지고 그게 넘으면 당이 존속이 가능한 존재 가치가 있는 당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무려 2014년까지 존속이 했기 때문에 2012년 총선 때 2% 미달로 등록 취소가 된 정당이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청년당. 이게 나중에 이제 안철수당까지 흘러가거든요. 청년당이. 그리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국회의원님. 실제로 국회의원 당선자 대선 후보도 냈던 당도 2% 미달해서 등록 취소됐고 기독당, 한나라당. 요때 한나라당이 가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후에 이름 헷갈리겠지라고 만들었던 당 이름이 안 한나라당이 먹혔습니다. 있었어요. 그런 거 안 먹혔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취소를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소위 그 소수 정당들 이런 정당들 입장에서는 간절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인지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2%만 좀 넘겨보자. 그러다 보니까 원외 정당들 사이에서는 이제 소위 가자 정당 시리즈. 왜 가자죠? 가자. 왜냐면 기억. 기억에 아를 붙여야 정당 왜냐면 어차피 다 원외 정당들은 이제 그 정당 비례대표 명부에서 윗줄에 올라가는 게 제일 유리하니까.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의석수별로 이제 의석을 차지한 정당별로 나오는데 그렇죠. 1당부터 쫙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누가 이름을 올릴 것인가는 기억, 미은, 디귿 순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자. 그러니까 도토리들 쫙 세우고 말씀을 또 도토리.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낑깡 정도 됐어요. 예. 낑깡과 도토리를 줄 세울 때는 어쨌든 그 왜 이제 출석번호 부를 때처럼 앞자리가 좀 빠를수록 좀 일찍 불러줍니다. 우리가 있으면 이제 김재원 먼저 부르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 좀 높이 올라가려고 기억 들어가는 거를 맨 앞에 세우려고 정당 명칭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슬픈 역사가 뭐냐면 뭐죠? 우리 이제 김재원 선생님도 이제 잘 아시는 권영길 후보가 9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이제 김대중 이회창 대결 때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권영길 후보가 나름 이 선풍 엄청났습니다. 선풍 왜 그런 식으로 또 비꼬는 거죠? 아닙니다. 굉장히 선풍적인. 그 97년 때 그래도 정당이 있는 게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유리하니까 그렇죠. 정당을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급하게 만든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정당들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죠. 그전에는 민중당도 있었고 여러 정당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합쳐서 정당 합쳐서
다 그 보수 정당으로 빠진 네. 뭐 이재호부터 해가지고 김문수 이런 나부랭이 새끼들 다 빼고 맞아. 진짜 알짜로 가자 네. 라고 해서 국민승리 21로 갑시다 에. 했는데 기획 우가 되는 거야. 기획 우. 네, 아, 기획 우가 돼. 네. 그러면 뭐에 밀리는 거죠? 어떤 거에 밀렸었죠 그때? 그러면 이제 허경이 형의 공화당에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교구규니까 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고교부터 시작되니까. 허경한테 밀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네, 공화당 앞에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작은 정당 내에서는 정말 슬픈 일인 게 뭐냐면 국민승리 21도 당 내에서는 진짜 치열한 논쟁 끝에 이런 우파적인 명칭, 이런 국가주의적인 명칭 이거 쓰는 거 맞느냐 이걸로 엄청 싸웁니다. 네. 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된다. 네. 국민 정서에 맞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국민승리 21이라는 타협적인 방안을 내놨는데 네. 공화당한테 치는 거예요. 네. 야. 그러면 어쩔 그래서- 수 없이. 그래서 네. 치열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다 뭘 붙여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고교구규니까 고교 앞에 나오는 각야, 거겨 남습니다. 예. 그래서 갸라도스 정당.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 안 한다니까. 갸로 시작되는 게 뭐가 있냐. 갸로도스는 그게 뭐예요? 갸로도스 승리라니. 포켓몬이죠, 포켓몬. 포켓몬 결혼했어. 바다에서 크게 승리하라 이런 뜻으로. 네. 뭘 앞에 붙이자.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바다 더 삼면이니까. 세게 타협하자라는 쪽에서는 네. 아예 아싸라게 가자. 어떻게? 가자. 가자 국민승리. 지금 이렇게 웃지만 이때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네. 왜 의미가 좋지 않나? 가자! 가자! 네. 국민 승리! 예. 갑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렛츠고 피플 빅토리. 영어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왕 우리가 타협한 거, 네. 그러면 국가주의랑도 타협을 했으니까 가족주의랑도 타협을 하자. 그래서 가가호호 국민승리. 그렇죠. 한 가족만 승리하면 안 됩니다. 가가호호 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가 되니까 우리 무적이 된다. 두 번째 글자까지도 우리 이길 수 있는 데가 없다. 가가 이거 못 이깁니다. 가가는 못 이깁니다. 예. 이게 예상을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방송 네. 내상이 심하네. 야, 이런 식의 조롱. 오토바이입니다. 저희가 치열한 토론 끝에 나온. 저는 정말 역사에 입각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 모든 내용이 박용진 의원의 자서전에 있습니다. 박용진 씨. 한때. 배신자죠? 네, 굉장히 싫어했던 정치인 중에 하나였어요. 네네네. 자, 현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공천 경선에서 탈락해서. 당내에서도 싫어하는 정치인입니다. 가가호까지 했는데 이거 너무 심하다. 우리가 그래도 좌파인데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이제 약간 타협해가지고 건설 국민승리 21로. 이거는 토건 세력 느낌인데 가가호보다는 건설이 좀 더 자극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건설은 토목 건설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 새로운 나라. 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건설의 염원을 담아서 건설 국민승리 21.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쨌든. 제가 오해했네요. 저는 건설을 하면 이제 토목 건설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국가, 건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상형 건설. 결과적으로 이제 공화당을 이기긴 했는데 이 가가호호 시리즈 그때는 농담처럼 회자가 됐지만 나중에 정말로 모두가 쓰게 됩니다. 이게 누군가 하나의 점을 던져 놓으면요. 예. 고민을 하다가 떠라. 이게 그런데 그렇게 비꼴 게 아니라. 비꼴 게 아니라. 이게 누군가 봐봐. 찾아냈다. 가자라는 뜻 자체는 Let's go. 너무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렇죠. 이거를 서로 선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 자, 그래서 이제 그 국민승리 21로부터 20년이 지나서 2020년 총선에 가자 정당 등장합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자, 가자 환경당. 가자 환경, 렛츠고 인바이런먼트. 원래 이제 환경당이면 너무 이제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정당이 되는데. 그럼요. 렛츠고 환경당. 예. 조금 다른 의미가 되죠. 오랜 고민 끝에 어쨌든 나왔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자 평화 인권당. 예. 여기서는 가자 평화 인권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요? 가자 환경당이 피업이니까. 밀리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반성이 있었습니다. 가자를 써도 그 뒤에 뭘 붙이느냐에 따라 성패가 좀 너무 갈린다. 그래서 2024년에 한국인의 학습이 빨라요. 그래서 가자만으로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걸로는 승부가 안 된다. 가가 나오거나. 네네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24년이 되면
가로 시작하는 정당의 숫자가 6개로 늘어납니다. 가로 시작하는 게 가로 시작하는 것만 6개입니다. 자, 뭡니까? 자, 그래서 가가 국민참여신당. 잠깐만, 저 처음엔 진짜 잠깐만, 단어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 국민참여신당은 가가와 국민참여신당이 따로 노는 것 같잖아. 가자 평화당은 내가 이해는 하겠어. 이거 왜 아니 경상도 사람으로서 인정 못해요? 왜? 가가 국민참여신당. 이건 안 맞아, 앞뒤가. 가가 국민참여신당. 이건 안 맞아. 맞아요. 가가 안 맞아. 의미가 있잖아. 걔가 국민참여신당이냐? 아니, 지금 죄송한데 전국 선거 아니에요? 부산 총선만 하냐고. 근데 이게 네. 이 친구들이랑 네. 국민승리 21을 묶어서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앞번호를 바꾸기 예, 위한 예, 그 예, 노력에 입안에 싸움이 있었다. 네. 고맙습니까? 사실 이제 가가 국민참여신당이 하나의 혁신인 것이 뭐냐면 네. 이 당이 등록하기 전에 가가를 선점한 정당이 있었어요. 뭐죠? 가가 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드디어 가가 호호가 나왔네. 가가호 나왔지요. 가가 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은 진짜 안타깝게도 네. 민경욱 씨가 이끄는 부정선거로 주장한 당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가가까지는 좋지만 히읗이 바로 나옵니다. 그럼 가가를 쓰고 기력을 쓰는 정당 바로 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국민참여신당이 1번을 먹게 되는 거죠. 또 있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 순서의 역순입니다. 네. 자, 가가 국민참여신당 이전에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 있었다면 네.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보다 앞서서 뭡니까? 나는 머리를 쓴 당이 있었습니다. 뭐죠? 가나 반공정당 코리아. 가나 반공정 코리아. 반공정 코리아. 가나 반공정 코리아. 가나 초콜릿을 만들 때 반공정 무역이 있었던 건가요? 혹시 어떤 의미죠? 네. 뭘 그렇게 있어 임마. 그냥 갖다 붙이지. 그러니까 이유는 이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가나는 이거죠. 네. 가나? 반공정 가나? 코리아가 반공정 가나? 거꾸로 보세요. 전부 경상도입니다. 가가에서 가나? 자, 가나 전부 지금 반공정? 경상도 정당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나 방공정 가나? 이거 아니에요. 안 돼. 난 이 어떤 정당의 특색이 있었나 진짜 이름만 듣고 알 수가 없어요. 자, 또 있습니까 혹시? 가나 반공정당 코리아 전에 만들어진 당이 있습니다. 뭐죠? 이게 전부 순서 역전이에요. 네. 얘네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게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자, 가나 반공정 코리아 전에 가락 특권 대지당이 있었습니다. 가락 특권은 어떤 가락 혹시 뭐 이렇게 가락 시장에 잘못된 어떤 특권을 가진 네. 상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정당이 아니었을까. 이게 신규 상인들 혹시 차별을 대우하거나 어쨌든 가락 특권 배지다. 자, 그러니까 아니, 결국은 어떤 특권과 관련된 가락이 있는 게 아니니까 덩기더 쿵덩 이런 거. 높은 확률로 아마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분이 노량진도 있었을 텐데 예. 가락이 앞서니까 가락을 앞으로 가자. 노량하면 니은이니까. 니은이니까. 왠지 아십니까? 왜죠? 이런 정당들 덕분에 이 녹색 노동당이 10몇 번으로 밀렸어요. 그러네. 니은인데도 네, 불구하고. 10몇 번으로 밀리게 진짜 됩니다. 안타까운 게 저분은 이제 그 정당을 살아가시니까 예, 이렇게 됐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자 평화인권당과 가자 환경당은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 되어버리는 2024년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진보신당도 당명을 바뀌어가면서 왔잖아요. 이게 이제 어. 2% 룰은 아예 당명을 못 쓰게 해버리니까 사실상 해산 장치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나라 정당들한테 치명적이었던 게 이제 3% 룰이에요. 뭐죠? 총선을 해서 정당 득표율 3%를 못 넘으면 의석을 한 석도 안 줍니다. 예. 이건 지금도 유지되고 그쵸.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자 하는. 자꾸. 아니, 그러니까 교과서 좀 그 용어 학수 용어, 교과서 학수 좀 정책 교과서 용어, 좀. 정책 용어. 근데 저희가 이제 민노당 할 때나 이제 뭐 진보신당 할 때 항상 문제 삼았던 게 이 또 법령이거든요. 3%는 도대체 기준이 뭐냐? 아니 1%를 얻어도 어쨌든 1%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건데 의석 배분은 1% 맞춰서 달라. 요 주장을 늘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진보신당이 1%도 못 미안합니다. 예. 어쨌든 가슴이 아픈데. 그런 역사가 있지만 예. 어쨌든 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진보 정당들에서 항상 이 3% 룰을 좀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냥 1%라도 주자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네. 반대로 나중에 이제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보니까 이 룰이 있어가지고 덕분에 못 들어온 네. 차단된 정당 중에 야 다행이다 싶은 애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녹색당 더하기처럼 사실상 본질은 같은 분들인데 이름을 계속 바꿔가면서 온 정당이 있었으니 네. 바로 그 정당의 이름은 기독당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9번 기독당이라고 이게 했고요. 2004년도 총선 때입니다. 자, 기도의 표를 모아 정치를 확 바꿉시다! 아, 라고 하면서 비례대표가 심지어 1번부터 무려 14번까지 계시네요. 야심차게 이제 정계 진출을 선언했던 보수 기독교들의 이제 모임 요런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래도 저때 비례대표 1번이 황산성 후보입니다. 어떤 거죠?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황산성 후보가 비례대표 네. 1번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네. 나름대로 기독교 세력들이 한번 빡세게 한번 밀어보자.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그때 1% 득표를 해가지고 등록 취소를 당합니다. 야, 이거는 조금 그러네. 한 사람이 그래도 한 명이라도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네. 예, 그렇게 됐다. 그래도 안 되고 네. 2008년 이 한국 보수 기독교 정당들의 국회에 대한 도전기가 한 20년이 넘어요. 네. 2004년에 그랬지. 2008년에 18대 총선 때는 기독 사랑 실천당 아하. 아, 예. 무려 2.59%. 야, 빡세게 올린네. 3%인데 거의 근접했죠. 0.41 차이로. 네, 그래서 예. 이때는 등록 취소도 안 당하고 어쨌든 뭐 원내로만 진입이 실패했지. 이때 진짜 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왜요? 진보신당의 굉장히 큰 라이벌이었어요. 아, 진짜. 왜냐면 그리고 실제로 저 때는 네, 진보신당의 라이벌이었어요. 기독사랑 실천당이 극우가 아니었어 또. 그래요? 약간 소프트하게 당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경쟁이 좀 됐어요. 네, 왜 진보신당이 내가 이걸 좀 잘 경쟁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죠? 나도 진보신당이었기 때문에 경쟁자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노심조가 합심을 했었는데도 예, 기독사랑 실천당과 경쟁을 해야 했던 네. 굉장히 가슴 아픈 추억이 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혹시 노심조 누구죠?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조승수. 네, 요렇게. 슬펐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안 되겠구나 싶었는지 기독교 정당들이 아예 극우화가 돼버린다. 그 다음부터는. 아, 예,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극우화가 되면 누가 들어옵니까? 전광훈이 들어오죠. 요때 요 무렵에 2012년 무렵부터 아하. 본격적으로 전광훈이 컨트롤하는 기독교 정당들이 되기 시작하죠. 네. 자, 기독자유민주당이 1.2%를 득표하고 등록 취소가 되고요. 네. 2016년부터는 이제 기독자유당 네. 20대 선거 때는 아하. 2.63%. 최고 기록이네요. 최고 이때 전광훈이 맹활약을 합니다. 0.37 차이로. 네. 네. 야, 근데 이 정강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자유를 좋아하네. 뒤에 이게 다 이제 자유가 붙어버리네요. 우익적으로 이제 간다는 방향성을 딱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자, 거죠. 그리고 네. 이렇게 아쉽게 탈락했고. 자, 2020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2020년 기독자유통일당 네. 1.83%, 네. 2024년 자유통일당, 네. 정광훈의 그 자유통일당 2.26%. 아, 원내 진출에 매번 실패합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그렇죠. 총선에서는 아주 아쉽게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2% 득표를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시켜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야만적인 룰. 이거는 결국 2014년에 네. 헌재에서 위헌 결정. 자, 2014년 1월 28일 기사네요. 헌재 총선 득표 2% 미만 소수 정당 등록 취소는 위헌이다. 정당법 제41조 제4항과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저 때가 박근혜 때여가지고 상당히 보수적인 헌재라고 불리던 때인데도 이건 좀 너무하다라고 이제 취소가 됐었던. 뭐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예전에 그 조항 자체가 국보위 때 그렇죠. 전두환 때 처음 등장한 거여가지고 네. 시대랑 좀 안 맞는 거긴 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2%를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이 갑자기 강제로 해체되는 법률적 근거는 사라졌다. 그렇죠. 라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잠깐 끊고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간다! 자, 코어 밀크시슬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간 건강을 선물하세요. 코어 밀크시슬 광고입니다. 예. 코어 밀크시슬이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 중 구매 고객 전원에게 코어 밀크시슬 휴대용 패키지를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구매 고객 전원에게 증정되는 추가 선물 놓치지 마세요. 70% 이상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하루 이틀 관리가 아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밀크시슬과 간보호 특허 원료로 국내 최초로 배합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우리 가족의 간보호를 위해 이번 설 선물 코어 밀크시슬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30% 할인과 네. 2+2 정기 배송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 검색해보세요. 좋아요. 자, 여러분 간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어 밀크시슬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챙기시고요. 휴대용 패키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구 할게요. 우리 가족의 간보를 위해 코어 밀크 시술. 이번 설 선물도 역시나 코어 밀크 시술. 구매는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술 검색입니다. 우리 가족의 간보를 위해 코어 밀크 시술. 자, 이번 설 선물도 역시나 코어 밀크 시술. 구매는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술입니다. 두 번째 글루타셀 제가 해드릴게요. 글루타셀.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날씨가 춥고 건조하면 내 피부도 당연히 건조해지겠죠. 아하. 자, 그런데 나도 모르게 긁고 있다면 보습제를 바르기 전에 글루타셀을 먼저 한번 뿌려보세요. 어허. 피부가 진정되고 긁지 않아야 건조한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는 긁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 참지 못하고 긁기 마련이죠. 이럴 때는 긁지 말고 글루타셀 뿌려보세요. 아하. 자, 그런데 예민한 피부임에도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야외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 많죠? 아. 이래 쩍쩍 갈라지고 네. 트고 막 그래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겨울 이벤트까지 글루타셀이 준비했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이번 달 1월 말까지 대용량 제가 들고 있는 요거 200ml 제품을 구입하시면 45ml 휴대용 제품 그대로 증정합니다. 그리고 배송 메시지에 사장 남천동 또는 그냥 남천동 적어주시면요. 글루타셀 고보습 크림을 추가로 증정해 드린다고 하네요. 요게 이제 보습 크림이죠. 사은품을 2개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회사 남습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야. 남는 거 없이 다 드립니다. 세월이 수상하고 마음도 답답하지만 피부라도 글루타셀로 편안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루타셀 세트 그리고 글루타셀의 고보습 크림까지 3개를 드릴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자, 그리고 피부가 민감하시면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나 전국의 글루타셀 취급 약국을 방문하시면 뜨겠습니다.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피부가 민감하시면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 그리고 글루타셀 취급 약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3일 카레 갈게요. 갑니다. 자, 엄청난 양의 양파를 볶아 3일 동안 끓이고 숙성 반복해 풍미 깊은 만의 영양식 3일 카레입니다. 아직도 카레가 그냥 카레겠지라고 넘기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냉장고에서 떨어지면 바로 채워주려고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비슷한 수제의 카레들과 가격, 성분, 중량, 보관 방식, 소비 기한, 리뷰까지 꼼꼼하게 비교해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이번에 공장 확장하면서 까다로운 해썹 인증까지 완료해서 더욱더 믿고 드실 수 있고요. 사장 남천동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안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3일 카레 검색해서 5팩 세트 또는 11팩 세트 주문하신 후 배송 메시지에 사장 남천동 적어주시면 카레와 증말장을 올리는 사은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소세지 한 팩 또는 명품 화덕 난 2장 또는 수연 가른 우동면 3인분 중 하나 선택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송 메시지 안 적으시면 사은품 못 챙겨드리니까 꼭 배송 메시지에 사장 남천동 적어주세요. 자, 3일 카레입니다. 역시 양파향 예. 기가 막혀. 예. 거의 뭐 카라멜이에요 카라멜. 네, 요게 달짝지근하게 맛있지 않습니까? 아. 자, 가자! 3일 카레! 그런 식으로 자꾸 조롱하면은 아니, 맛있으니까. 그럼 안 돼요. 맛있어서 하는 거 맛있어서. 3인 카레 최고예요.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3인 카레. 자, 3일 카레 먹고 왔습니다. 마지막 먹고 갈게요.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자,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 3일 카레!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사장 남천동을 남겨주세요.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 3일 카레!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 배송 메시지는 사장 남천동입니다. 자, 광고! 됐다! 깔끔하게 광고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은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당 해산 아픈 역사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가 놀리면서 즐겁게 했지만 이제는 네. 없어진 제도니까. 네네네. 근데 정말 진짜 진보 정당에 있어서 잔혹한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네. 그러니까 순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선 공산당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조선공산당 이야기는 네. 하기 굉장히 좀 제가 부담스럽네요. 왜 부담스러워요? 일단 한국 사회의 어떤 정서상 네. 조선공산당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것이다. 이 빨갱이 아이가 이런 네. 얘기. 근데 뭐 사실 저는 빨갱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욕을 하셔도 되는데. 네. 왜냐 근데 이제 일단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 공산당은 또 북한의 조선 노동당하고 또 직접 연결되는 건 또 아니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죠. 조선공산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쭉 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분파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노선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를 그냥 뭐 정파 투쟁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그렇기보다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각자의 생각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놓고 서로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좀 갈등을 했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참고로 올해가 조선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925년에 창단됐어요? 맞습니다. 1차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이제 역사학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 있겠구만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해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이제 학술계에서 각자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어떻게 뭐 특집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특집 논문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올해가 이제 이승만이 임시 대통령 탄핵된 지 100주년. 100주년. 조선공산당 창당 100주년. 100주년. 네. 그다음에 해방 80주년. 그렇네. 네. 중요한 숫자들이 많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얘기 들으면 신기한 게 아니 러시아 혁명이 1917년인데 맞습니다. 8년 만에 조선에 공산당이 생긴 거잖아. 야, 우리 그 조상들이 보면은 힙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빨라. 러시아에서 창당하자마자 바로 걸어서 조선 내려와서 뭐 거의 그 수준이야. 창당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 빨라.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방금 낮췄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처음에 사회주의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건 1918년입니다. 진짜? 네. 거의 동시네? 거의 동시에 시작합니다. 1세대 이제 그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이동휘, 우리 저번에 이동휘 선생 다녔었던 상해 임시정부에도 그렇죠. 그래서 한인 사회당이 이제 처음에 있었던 사회주의 정당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거긴 해요. 그런데 왜 조선공산당 100주년을 1925년으로 잡느냐? 요게 사실은 그 조선공산당이 그 이후로도 조금 어떻게 보면 갈등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뭐냐면 국제 공산당에서 흔히 이제 코민테른이라고 부르는 이제 소련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이제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국제 사회주의를 관할하는 다 이제 퍼뜨리는 걸 관할하기 위해서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이제 코민테른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인준이 중요합니다. 얘네는 조선의 유일한 공산당이다. 그렇죠. 이거 해주는 거. 그게 결국에는 일국일당. 일국일당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누가 빨리 뛰어가서 코민테른의 인준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코민테른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조선에 있는 식민지 조선의 공산당 1차는 1925년이라. 1925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참여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파라고 불리는 국내 공산주의 조직 안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있었었던 서울파 애들은 여기 참여를 안 해요. 서울 깍쟁이들이 그때부터 서울 깍쟁이들 문제가 있어. 서울 깍쟁이라고. 이거는 오히려 약간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뭐죠? 왜 우리가 국제 공인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 우리 나름의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 되지. 그렇죠. 자주적이네. 국내 정통. 그리고 이 조선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특성들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식 민주주의, 우리식 공산주의. 왜 저기 가가지고 인증받아 오는 거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로 참여를 안 하기도 하면서 여기서부터 사실 완벽한 통합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증을 했기 때문에 1925년에 1차 공산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1928년까지 4차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해산과 재창당, 그 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재건을 반복해요. 그런데 이 4차까지 가는 데에는 계속적으로 해방을 놓는 건 당연히 일본입니다. 일제가 계속 이제 이거 안 된다, 니네 하지 마라, 이거. 네, 왜냐면 일단 공산주의 자체를 일본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치. 흔히 얘기하는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조선에 있는 독립운동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함도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을,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탄압을 하는데 그냥 해산시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때는 식민지 조선에는 정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당도 없는 거고. 정당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대표자들을 싸그리 잡아가면 사실상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차부터 4차까지 이제 해산이 되는데 마지막 해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죠? 아직까지 이 코민테른에서 아직까지 너희는 준비되지 않았다. 조선은 준비가 안 됐다. 준비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을 해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공산주의까지 갈 수 있는 단계도 아직 못 거쳤다. 못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단계를 거쳐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신간의 해소랑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차, 4차 조선공산당은 네. 신간회라는 어떻게 보면 1920년대 중후반을 굉장히 크게 장식했었던 합법적인 독립운동 기구예요. 좌우 합작으로. 그런데 여기서 3, 4차 조선공산당이 해산되는 과정 속에 신간회도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좌우 합작이라고 하는 깨져버린 단계를 거니까. 깨져버리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깨져서 그래서 우리는 조선공산당 망했느냐? 그게 아니라 요때 망한 다음부터는 이 코민테른의 결정을 이어받아서 국내의 노동 조직들을 탄탄하게 가져가기 시작해요. 노조 조직하는 쪽으로 노조 갔다. 조직하는 식을 아주 밑바닥부터 아래로부터 위로. 그거 열심히 한 게 박헌영 계열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재유 계열입니다. 아, 그래. 이재유라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생소한 인물입니다. 저는 네. 처음 들어보네요. 탈옥만 3번을 때렸어요. 프로 탈옥로. 아마도 그 해방 직전까지 최고의 그건 뭐라 그러죠? 잡으려면 원티드. 현상금 최고의 현상금 걸렸었다. 탈옥 전문가. 탈옥 전문가. 어떻게 탈옥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휴지 있죠, 휴지. 네. 휴지 받아가지고 똥마립다 해가지고 휴지 받아가지고 씹어요. 입으로 침으로 그거를 굳힙니다. 그렇죠. 휴지를 굳혀서 그걸로 따고 나가요. 어떨 때는 그냥 간수복을 훔쳐 입고 걸어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탈옥의 귀재. 홍길동이에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재유를 비롯한 그 경성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도 조선에서 공산당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사람들 때문에 해방 이후에 해방의 한국 사회에서 조선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싸우는 사람들. 자유주의, 민족주의, 독립운동 계열이 굉장히 많이 전향을 했는데 이들은 남아서 끝까지 싸웠거든요. 노동자들이랑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해방정국에서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해방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재건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일제에 의해서 사실상 해산당하거나 혹은 코민테른이 니네는 준비가 안 됐어라고 사실상 해산시켜버리는 요런 이제 조선공산당의 해산 역사. 어떻게 진보 정당의 태동기였는데 그것도 역시나 쉽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조선공산당 이후에 이러한 명맥을 이어받는 것이 진보당입니까? 완전히 이어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정당은 아니에요. 공산주의 정당은 아닙니다. 전향을 한 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당수였었던 조봉암은 죽산 조봉암 선생은 공산주의 운동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1, 2, 3, 그 조선공산당 식민지 시기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농림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전향 인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들었었던 그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공산주의 정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이나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3대 그 대선에서 진보당과 조봉암이 이야기했었던 공약이 문제가 됐죠. 그게 뭐냐면 평화통일이었습니다. 평화통일이 문제다. 평화통일은 사실상 간첩질이다. 그렇죠. 그거를 주장을 했었던 거랑 조봉암의 전력, 이전 전력 엮어서 요거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잡아넣고 정당을 해산시키는 게 이제 진보당 사건이고요. 그때 이제 나왔었던 장면들이 저희가 이제 밑에 좀 깔아드릴 텐데. 야, 진보당 사건 당시입니다. 제 밑에 있는 게 이제 이 죽선 조봉암 선생이 요 양반이고. 저 가운데 이제 오창석 사장 밑에 있는 게 이제 진보당 사건 때 재판받는 진보당 인사들. 요 사진이고. 맞아, 제호스 밑에 있는 게 지금 왼쪽에 이제 머리에 저거 쓰고 있는 게 그때 당시 검사죠. 요런 이제 재판정의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진보당 사건 자체를 얘기하면 죽산 조봉암에 대한 사법살인. 그렇죠. 정적 제거. 이걸 주로 얘기하지만 사실 사법살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진보당을 그냥 해산시켜버렸던 거. 요것도 문제를 많이 삼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게 그 총선 직전이었어요. 총선 직전. 직전이었는데 58년 1월 13일입니다. 그렇죠. 5월에 총선이 열리는데
짱구로 굴려본 거죠. 네. 짱구로 굴려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20석 이상 확보한다. 아, 그럼 그러니까- 교섭단체 이상이 돼버린다. 네. 흔히 말하는 여론조사가 없었지만 네. 여론 살펴보니 네. 이게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네. 왜냐면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민주당이 있었고 민주당의 그 이전의 대선 후보는 신익희 선생이었는데 신익희 선생이 기차에서 돌아가십니다. 네, 갑자기 돌아가셨죠. 중에. 해공 신익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 반사 이익도 조금 있었고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게 이승만과 우파들 입장에서는 전쟁 난 지 이제 전쟁 끝난 지 이제 5, 6년밖에 안 됐는데 평화 통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호응을 해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20석 정도가 예상이 됐었고 아, 그럼 골치 아파진다. 그렇죠. 특히나 이게 도시 지역에서 얘 어떤 그 선거 투표율이나 이런 걸 보면 막 뛰어넘는 데도 있고 막 이런 거죠.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지 그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없애는 거에 더해서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 자체를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고요. 판결이 나기 전에 조봉암에 대한 판결이 나기 전에 네. 정당 해상을 먼저 시켰어요. 그때 보니까 이게 네. 등록 취소시키는 게 지금이랑 좀 달라가지고 네. 정부가 그냥 행정처분으로 취소를 시켜버릴 수가 있다. 네. 니네는 해산. 네. 그러면 끝이야. 정부가 그냥 맘대로 해요.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시행령으로 네. 해산해! 하면 끝! 음. 그런 식으로 됐다. 네.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이의 신청을 하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고 하는데 다 기각돼가지고. 그래서 대법원의 그냥 이제 취소. 최종 판결로는 결국은 취소가 됐었고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봉암은 사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실 보면 이제 이때도 보면 정당 해산 결정을 물론 뭐 이의 신청을 법원에 낼 수 있지만 애초에 취소 여부를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이제 삼권 분립 원칙에도 안 맞는다라고 해서 그 뒤에 우리가 87년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도록 바꾼 거죠, 이제 이게. 네. 이렇게 했더니 무도하게 그냥 없애버리더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반성의 결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 계기가 되기도 또 했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배울 게 많아요, 역사에서. 이게 뭐냐면 네. 1심에서는 이게 유죄가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됐고요. 실제로 굉장히 조봉암과 진보당의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네. 마치 지금처럼 깡패 새끼들을 풀어버려요. 이때는 실제 객강패를 풀었겠네. 네, 그때 이제 객깡패 이정재. 정대, 돌대가리. 여기 이제 나는 깡패입니다. 그 이정재. 네. 그 이정재가 법원에 난립해가지고 법원 청사를 때려 부시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2심과 대법에서는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유죄로 사형을 구형합니다. 1심에서 간첩죄가 무죄였고. 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원을 압박해서 법을 네. 협박해가지고 그 의지를 관철시킨 이런 사태가 이제 연동이 돼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당 자체를 해산을 시켰고 가장 최근에 올라오면은 그럼 정당 해산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국가가 국가폭력으로 맘대로 니네는 해산이야라고 하면 해산시킬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헌재에서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거치도록 만들어 왔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네.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거쳐서 해산당한 정당이 통합진보당. 추억 속 이름입니다. 통합진보당.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그 인터넷 짤돌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정희 선생하고 유시민 선생이 함께 이제 댄스 보라색이죠. 심상정 선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댄스를 추는 걸로 기억을 하지만 우리 옛날 그 진보돌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역사 자체가 또 인정하기 쉽지 않은 흑역사거든요, 또 이게. 자, 그럼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하나. 자, 인터넷 비교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만만찮아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거기에다 정수기 렌탈까지 변경 시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을 모델로 한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네. 경력 13년 이상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네. 최저 요금과 최대 혜택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일반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좋아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여 센서로. 아,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신세계 상품권.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3초 견적 확인 후 연락처 남겨주세요. 베테랑 상담원이 내일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내일 갑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 역시 한번 전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구 갈게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까지 베테랑 상담사와 함께하는 인터넷 비교원. 자, 상담은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보세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까지 베테랑 상담사와 함께하는 인터넷 비교원. 상담은 유튜브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입니다. 자, 두 분 귤 드세요. 좋아요. 자,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2대째 과일 농사를 하고 있는 포시즌팜의 노승연 농부입니다. 저희 포시즌팜은 사계절 내내 맛있는 제주도 과일 직접 농사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은 포시즌팜의 대표 과일인 레드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시즌팜의 레드향은 당도가 높고 과육이 풍부하며 탁월한 식감을 자랑하고요. 달콤한 맛이 일품이라 한 번 드시면 계속 손이 갑니다. 또한 포시즌팜의 모든 과일을 강제 착색, 강제 왁싱, 제초제 등 인위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요. 천연 비료를 사용한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과일이 되시겠습니다. 직접 드셔보시면 그 맛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재배한 과일을 직접 엄격하게 선별해서 농장 직송으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설날 감사 선물용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다. 지금 바로 네이버 쇼핑,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 말고 네이버 쇼핑 검색창에서 믿고 드실 수 있는 포시즌팜 검색해 주세요. 맞습니다. 달아요. 엄청 달아. 이게 진짜 나네. 진짜 달고 보통 신 거 잘 못 드시는 분도 하나 아니죠. 이 정도는 진짜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눈이 약간 살짝 번쩍 뜨는 그런 그리고 느낌이에요. 굉장히 씨알이 굵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과육이 있습니다. 탱글탱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과육이 약간 쫙 배물었을 때 물이 쫙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 그렇죠. 포시즌팜 우리 자신의 이름을 걸고 광고를 하고 농장에서 직송 재배 직송하는 노승현 농부 믿고 포시즌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구 괜찮을까요? 예, 직접 드셔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는 맛의 차이. 포시즌팜. 농부와 직접 재배 보내줄 수 있는 포시즌팜. 그러면 네이버 쇼핑에서 포시즌팜을 검색해주세요. 직접 드셔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는 맛의 차이. 포시즌팜. 농부가 직접 재배 보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포시즌팜. 그러면 네이버 쇼핑에서 포시즌팜 검색입니다. 자, 마지막 산삼 순백 되시겠습니다. 홍삼값에 산삼 드세요.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입니다. 이름도 산삼 순백이고요.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토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닌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 산삼만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요.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3,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이 되시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특별한 구성 준비인데요. 요 산삼 순백 1+1과 산삼향이 가득한 요 산삼떡 3종 세트 그리고 산삼 침향환 열환까지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 겨울 건강관리 쌉싸름한 갈색 엑기스 산삼 순백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산삼 순백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네. 산삼 순백 되시겠습니다. 지금 재훈쌤이 산삼 떡을 지금 오미자떡 정말 개걸스럽게 드시고 먹네. 계신데 그리고 딱 한 입 배불었을 때 안에 있는 안과 함께 산삼향이 싹 입안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 상했던 거. 네. 산삼순백으로 치유가 다 됐어요. 떡 맛이 좋죠? 네, 떡맛도 좋고요. 네. 이거 진짜 이거 먹으러 오거든요. 좋아요. 저희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부탁드립니다. 요 냉동 상태로 오는데 자연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말랑말랑해지니까 네.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산삼 순백 마지막 문구 가자.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산산순배. 구매는 검색창에서 산삼순배 검색하시거나 전화번이 1666-1080입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산산순배. 구매는 검색창에서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1666-1080. 자 광고 했다. 자, 광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정당 해산하면 통진당. 네. 정당 해산 맛집. 최근에 통진당. 동시대 사람들도 충분히 기억하고 있네. 네. 바로 그 얘기인데 이게 사실 뭐 아픈 역사죠. 어떻게 보면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네. 네. 그런데 사실 과정을 보면 여러 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같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게 하는 좀 뭐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프다 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출발점에서는 진보 정치의 확대나 뭐 연합 이런 거를 이제 내걸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계파 싸움이 너무 좀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들이 노출이 돼가지고 네.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됐죠. 그게 통진당 폭력 사태입니다. 자, 저게 이제 그 당시 이제 통진당 대표거든요. 오른쪽에 남성분입니다. 네. 저 기자 누구예요? 이 저분? 사진 찍은 기자 누굽니까? 저분 굉장히 저 기자- 역사적인 사진을. 저분이 나중에 저 사태가 있고 나서 네. 그 기자협회보에다가 이제 글을 하나 쓰시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나의 기자 인생에 네.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내가 기자를 해왔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겠구나. 네. 중앙일보 출신의 네. 모 기자분이 왜냐면 예. 저분이 저때 그 중앙일보 썬데이라고 네. 주간지로 이제 발령이 나서 그 주간지는 사실 그렇게 역동적인 사진을 찍을 일은 그렇죠. 없어요. 네. 보통 뭐 인터뷰 기사라든지 예. 뭐 이제 여행 사진 이런 거 찍거든. 근데 주간지인데 저때 통진당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온갖 그 매체 기자들이 딱 몰려갔을 때 그때 일명 저게 뭐 지금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일명 끄댕이녀 머리 끄댕이 사건이라고 하는 당 대표의 네. 멀끄댕이를 네. 당직자가 그냥 움켜쥐는 네. 그 장면 그리고 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표독스러운 표정 네. 그 적의가 느껴지잖아요. 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나의 반대 당파. 반대당파 당내 반대파. 옆에 보시면 그 유시민 그때 대표였나요? 네. 공동 대표였을 공동대표였습니다. 야 이러고 있는 장면이 같이 찍혀 있거든요. 사실 진보신당 쪽으로 갈라져 나왔었던 그 많은 분들은 굉장히 몇 년 전에 이미 겪었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 실제 왜냐면 치열한 내부에 그런 게 있었구나.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으로 갈라져 나올 때 사실은 이미 이때 비슷한 논쟁 때문에 나온 겁니다. 나온 겁니다. 네. 이 민주노동당이라고는 이 정당 안에 흔히 이제 그때 표현을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했었죠. 이제 종북 주사 이야기도 막 계속적으로 나오고. 근데 종북 주사파라는 명칭도 우파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파는 관심이 없었어요. 잘 몰라. 흔히 사실 이 논쟁을 굉장히 예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80년대 이미 NLPD 논쟁은 NLPD 논쟁.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었습니다만 그 분열의 시기를 건너뛰고 건설 국민승리 21에서부터 함께 가자. 민주노동당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알아요. 서로 알죠. 이거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알아요. 그래도 진보정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가자라고 네. 하던 게 2007년 말 2008년 넘어가는 시점에 터진 겁니다. 왜냐면 다른 분파가 봤을 때는 주사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실상 이제 통합진보당이 이름부터 시작이 되지만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한 당의 정체성이 단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이 PD들 입장에서는 백두산. 이때 이 그 민주노동당에서 같이 할 때 이 NL이라고 하는 이 분들 뭐 지금도 뭐 나름대로 존중을 합니다만 이분들이 별로 존중 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사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 달콤해요. 어마어마해. 왜냐하면 굉장히 단단하고요. 이들의 구호 한마디 한마디에
심장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또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속된 무언가도 사실 정당을 하다 보면 필요하니까 그런 어떤 장점만 이제 취하려고 했었던 굉장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 정당을 완성시키고자 했었던 분들한테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파워, 일단 이 조직을 갖고 있으면 네. 정당 해산 2% 3%를 거뜬히 이깁니다. 거뜬히 예. 이겨내죠. 그렇기 때문에 달콤하기 때문에 같이 갔던 건데 도저히 생각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안 되겠다라고 처음으로 갈라져 나온 건 진보신당이었고 네. 그런데 진보신당이 이렇게 갈라져 나왔는데 다시 2%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걸 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지? 나도 당했기 예.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쪼그라들었다 보니까 노심이 또 가요.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진보신당은 더 쪼그라들고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 네. 사실은 민주노동당의 크기만큼 커지긴 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유시민 계열까지 이제 같이 왔었기 때문에 소위 국민참여당 계열이 들어왔죠.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하지만 진보신당으로 갈라져 나왔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끝까지 못 간다. 끝까지 절대 갈 수 없다. 자,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슬픈 어떤 한 지붕 두세 가족의 살림이 계속되다가 결국 어떻게 그래서 됐냐? 그 조직이 머리채를 잡은 건데 네. 머리채를 잡으면서부터 이제 조직이 실체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드러나서 결국 소위 말하는 이석기 내라는 뭐 사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구속 당시의 사진이고요. 네.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선도적이었던 게 이제 이석기 내라는 뭐 사태 때 롯데리아의 존재감.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2025년에 다시 만나게 된 내라는 롯데리아에서 내란 맛집 롯데리아의 역사가 사실은 이석기 내라는 뭐 사태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높은 확률로 불고기 버거 세트를 시켰을 것이다. 다른 건 아니에요. 왜냐면 NL이니까. NL이니까. 근데 또 웃긴 게 NL인데 햄버거를 왜 먹지?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의문이네. 이거는 위장이죠. 위장이죠. 그래요? 네, 일종의 위장이 아닐까. 지금 여러분 다 까먹으셨겠지만 실제로 그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돌렸는지 아닙니까? 왜 햄버거 먹으러 하는 실제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석기 왜 아이패드 쓰냐? 실제로 여러분 기사가 있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뭐 공격했는지 알아요? 이석기 왜도 반미하면서 다른 미국에 유학 보냈냐? 다 나왔던 얘기야 그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NL이라든지 경기동부연합. 지금 다 까먹으셨겠지만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그 막강한 조직력 그리고 이제 이석기가 조직했다고 하는 지하혁명 조직. 물론 심지어 이석기도 넘버원이 아닙니다. 2, 3 정도 3가 되나? 뭐 하여튼 굉장히 직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소위 지하혁명 조직 RO. 네. RO. 야, 이름이 너무 그냥 뭔가 위험해 보이잖아요. RO. 실체가 있느니 없느니 막 난리였던. 물론 우리는 있다는 걸 압니다.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거를. 그게 대단하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있었어, 그런 게.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을 쫙 도배를 하면서 난리가 나서 이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 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근데 결국 내란 음모는 이제 무죄. 그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은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그래서 징역 거의 뭐 10년 가까이 살았죠.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 아까 이제 위원정당 제도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총 9명입니다. 인용은 8명, 기각은 1명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이 나왔습니다. 8대1이니까 사실은 뭐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저 때는 심지어 이제 언론의 초기 일반적인 예상을 좀 뛰어넘었어요. 뭐 이정미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은 좀 진보 계열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기각 결정 쪽에 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도 다 이제 인용 쪽으로 바뀌었고 그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나왔었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헌재가 문제를 삼았던 거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추종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 이거는 이제 북한이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전략이죠. 그 대남 혁명 전략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라는 거를 이제 뭐 결정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건 이제 헌재가 확인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소위 말하는 종북이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석기랑 몇 명만 그런 거지.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몇 명의 일탈을 가지고 어떻게 정당 자체를 해산시키냐. 그게 그 당시 이제 소수 의견으로 헌재에서 나왔었던 건데 근데 헌재의 최종 판단은 이 사람들이 이석기를 비롯한 소위 구당권파가 이 정당 자체를 주도하는 세력이다. 이 당권의 본체가 이 당의 본체가 이석기 등의 당권파이기 때문에 이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속가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석기 등 몇 명만 빼도 여전히 이 당은 장악한 세력 자체가 종북이기 때문에 유지 존속이 안 되고 그래서 정당 해산 외에는 우리 헌정 질서의 위험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다수 판단이었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 여러 가지가 이제 뒤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 오늘 주제가 통합진보당 해산 정당했나? 어땠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아보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이게 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실제로 내란을 일으키고 그렇지. 그리고 그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완벽하게 동조하고 있는 그렇죠. 국민의힘은 어떤가 우리가 비교 선상에 동일하게 놨을 때 어떨까라고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 명 동의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해산해라. 하루 만에 20만 명 동의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라는데 동의를 해서 네. 지금 국회로 본안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갑니다. 자, 임 대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자, 그럼 통합진보당의 해산 과정과 지금의 국민의힘 상태를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헌법에 따라서 해산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 번 판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대한민국에서 정당 활동을 할 때 그래도 체제를 부정해서 그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판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 헌재가 있었던 결정을 지금의 국민의힘에다가 대입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자, 그때 헌재가 뭐라 그랬냐면 정당에 속한 유력 정치인의 지위 네. 이게 중요하다. 유력 정치인의 지위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게 곧 그 정당의 활동이 될 수도 있다. 라고 그 당시에 규정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정당이 그러한 활동을 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 사람한테 부여하거나 그걸 독려했는지 이걸 따졌고요. 사후에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등 사실상 정당 활동으로 추인했는지 인정했는지 이걸 따져봤더니 야 이석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이석기가 그런 짓을 한 게 걸렸는데 니네가 사실상 그걸 옹호했잖아 라고 해서 정당 해산을 할 때 중요한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거 이번 헌재 결정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 탄핵 과정도 네. 한번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탄핵 사유 중에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지금이랑 너무 똑같네. 비슷하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저 보세요. 네.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 중에서 네. 대통령보다 높은 게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정당 국민의힘은 아직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거나 제명하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옹호하고 있죠. 여전히 당원이고 심지어 그 정당 사람들이 일부는 계엄 아니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할만했다. 여기 그 사후만 개엄 후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예. 개엄 후에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등 사실상 정당 활동으로 추인해. 이거 그냥 그대로네. 거의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예. 맞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사유가 이거 네. 하나밖에 없느냐? 아, 그렇지 않죠. 자, 헌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게 뭐냐면 민주적 기본 질서. 자, 모든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한다. 우리 폭력적으로 하면 안 돼. 정당 정치는 폭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네.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유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해서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그렇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네. 국민 주권 원리. 국민주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권력 분립제도. 이게 판권 분립입니다. 예. 그다음에 복수 정당제도. 아, 야, 요거죠. 아 이번 판결 아니에요. 이거 다. 이거 근데 이거 완전 똑같은데. 이번에 내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권력 분립을 인정을 안 해요. 예. 왜냐면 국회는 정당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복수 정당제도도 부정했잖아요. 네. 정당 활동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네. 그리고 폭력적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
100% 폭력적이고 100% 자의적으로 했잖아. 아, 지금 전 세계가 군인이 유리창 깬 거 봤어요. 예. 이석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이석기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네. 우리 전쟁 나면은 주유소를 장악하고 아. 뭐 가스 LPG 가스 뭐 어디는 뭐 가고 이런 주요 거를 시설. 예. 그렇죠. 한정관리소 이런 거. 네, 한정관리소 뭐 이런 데 가자 했거든. 이번 개헌금 단전단수. 단전단수 얘기했는데. 야, 그 웃긴 게 뭐냐면 네. 이석기 일파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그 쿠데타 세력은 한전의 단전단수를 요청하도록 소방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청 차장이 되게 열심히 설득하고 돌아다녔다는 그 얘기. 야, 그럼 이거 실행 단계로 넘어간 거잖아. 아, 그렇죠. 모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행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권력분립제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앙선관위원장, 잡아서 야구 받더라 뭐 어쩌고. 그렇죠. 얘기 다 나왔습니다. 야. 그리고 저는 이제 굉장히 추상가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국회가 민주당 같은 종북 세력한테 완전 장악을 당해가지고 방법이 없다. 네. 선관위가 중국 스파이한테 장악을 당해가지고 방법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개헌군을 보냈다. 이렇게 지금 시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답변한 건 아니죠. 헌재가. 그 당시. 그 당시에 난 깜짝 놀랐네. 거의 그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이거 보면 이제 현재가 묻고 역사가 답하다. 이거죠. 책 제목인데. 비욘드 날리지에서 계약을 할까요? 거의 그런 느낌 아닙니까? 자, 현재가 묻고 역사가 답을 답한다. 합니다. 예. 자,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뭐라 그랬느냐? 네. 합헌적 내용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정책이라면 네. 언제든지 다수 국민을 설득시켜서 입법을 통해 그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네 정책이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투표를 해가지고 이겨라. 이런 얘기죠. 여전히 자신들의 시대착오적 신념을 폭력에 의지해 그걸 추구하고 이를 구체적인 실현의 단계로 옮기려고 했거나 그걸 옮긴 내란 관련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폭력적 수단을 사용을 옹호한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이념의 정면으로 저촉된다. 야, 네가 그 정책을 그 부정선거 그 얘기하고 싶으면 네.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해라 이놈아. 너 국회의원 아니냐? 네네. 라고 이석기한테 얘기했었는데 네. 사실상 지금 윤석열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말이 맞으면 가서 설득을 해 이 자식아. 국회 개원식에 아예 안 갔잖아요. 안 갔습니다. 그러한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았네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 야, 근데 네. 이거 둘이 네. 저는 만나게 해주고 싶네요. 석기성렬. 석기성렬이 석기성렬 약간 라임도 맞네. 석기성렬 둘이 듀엣으로 해가지고 음반을 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둘이 만나면 어. 대화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또 실행에 옮긴 자는 생각만 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아. 않았다. 야, 해봤어? 생각만 하는 거란 마! 그 정수영 아닙니까? 책임자 해봤어? 난 해봤어. 하나의 사유가 더 있죠? 자, 마지막에 이게 진짜 기가 막힌데 뭐냐면 네. 자, 이례적이고 우발적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저촉되는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다, 얘네가. 네. 그전에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 있었고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이 있었고 네. 지역구에 여론조작 사건이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 다 있었잖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야, 이거는 다 있네. 그대로 있어. 부정경선 사건. 네. 국민의힘 내에서 부정경선 사건 있었고 폭력 사건 있었죠. 네. 자, 그 당내 경선하는데 지들끼리 UFC 찍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폭력 사건 있었고요. 네. 지역구 여론조작. 네.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명태균이가 있었죠. 또 그 사람 마산 창원 지역이라. 자, 요런 걸 예. 봤을 때 네. 니네는 한 번 하고 말론들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사 상황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당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주문은 네. 당시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박한철 재판소장이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자, 그럼 이제 임 대표가 조사해왔던 이 네 가지 사례만 네네네네. 보더라도 우리가 헌법재판관은 아니지만 네. 네 가지가 너무 정확하게 똑같이 나온다면 그럼 주문이 어떻게 되죠? 문영배 재판 권한대행이 직무대리가 네. 피청구인 국민의힘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하.
골치 아파지네요. 예. 아, 짱구들을 많이 굴리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날을 한번 기다려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오늘 정당의 산사 얘기했지만 결국 이 정당의 산과 같이 가는 거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까지 여러분이 올해 상반기에 보실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되면 한다!